자, 지금부터요, 기출문제 지문 정리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보면 103조에 관한 것이죠. 자, 103조 한번 볼까요? 21번. 행정기관의 진정서 제출이죠. 진정서를 제출하고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급부. 딱 이거죠? 이것은 뭐다? 103조 위반이다. 알겠죠? 진정서를 제출하고요, 취하하는 조건이다. 103조 위반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다른, 우리 시험에는요, 아마 나오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시험에는 뭐 워낙 자주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형사사건이죠. 우리가 여기 봐. 여기 변호사. 여기 두 가지로 나누죠. 변호사 아닌 자. 강행법규 위반이죠.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여기요. 성공보수금. 여기, 아니, 여기요. 변호사. 변호사예요. 성공보수금. 성공보수금 약정이 민사. 민사는요, 103조 위반이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죠. 형사. 형사는요, 103조에 뭐 될 수 있어? 위반될 수 있죠. 이렇게 딱 끊어야 돼. 여기 지금 뭐죠? 형사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형사사건 이러니까요. 여기 형사죠? 103 성공보수약정은 103조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 이런 말이죠. 변호사 아닌 자, 그 다음에 변호사가 이렇게. 그 다음에 23번이죠. 전통사찰의 주지직. 우리 시험에도 딱 한 번 나왔죠? 주지직을 봐봐요. 거액이 얼마냐면 3억이에요. 3억을 대가로 양도, 양수하기로 약정, 여기까지는 여러분요, 이것은 103조 위반이에요. 이건 103조 위반인데요.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요, 종교법인이요, 뭐랬다? 그 사람을, 주지직을 산 사람을 주지로 임명했어요. 임명. 주지로 임명할 때는 돈을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3조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은 맨 처음에 변호사 시험이 지금 두 번째인데, 변호사 시험이 맨 처음에 나올 때 이 뒷부분만 항상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요, 3억 주고 샀잖아요. 그럼 주지직을 산 것은 그 자체가 무효가 돼. 항상 우리는요, 어떠한 일이 있는데 뒤에가 반대급부, 대가, 돈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것마다 103조 위반이란 말이죠. 아까 우리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취하하는 조건으로 돈을 줘. 여기도 마찬가지로 3억 주고 주지직을 사고 팔아. 103조 위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절에 주지로 임명해. 주지로. 그때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아니다. 왜요? 주지 임명을 할 때는요, 대가를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 두 가지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자, 부동산을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매수인이 알고, 단순히 알고 있었다. 단순히 알고, 그게 뭐죠? 악이라는 거죠. 악이라는 것은 뭐가 아니다? 적극 가담이다, 아니다? 아니다. 적극 가담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럼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적극 가담해야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런 경우 매도인의 요청으로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계약은 103조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적극 가담. 이렇게. 적극 가담. 이렇게. 이 조는요, 첩 관계의 단절이죠. 그러면 첩 관계는 계속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죠. 이것을 해소한다고 하죠. 해소하면서 금전지급 약정이죠. 양육비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생활비를 주는 거잖아요. 양육비하고 생활비. 그 다음 103조에 위반된다, 안 된다?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26권. 여기 뭐라 나왔죠? 지금요, 예전에는 우리 시험에는요,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 강제집행이에요. 그런데 올해는요, 한 군데에서만 나오고요.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다른 데 다 나오는 게, 올해는 희한하게요, 양도소득세에서 다 나왔어. 알겠죠? 여기 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죠?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허위의 근저작권이죠? 허위를 뭐라고 한다? 가장이죠? 가장 근저작권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인데 103조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봐. 강행법규죠? 우리 판례가 강행법규를 무슨 규정을 얘기한다? 효력 규정. 강행법규 위반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요. 이것이 103조하고 관련이 있는 무효이면은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것이고, 알겠죠? 이것이 103조하고 관련이 없는 무효이면은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않아서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여기요,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명의신탁 같은 것이 있잖아요. 명의신탁, 우리 부동산 실명법 제4조 1항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돼 있어. 그런데 그 명의신탁이 개인의 이익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103조하고는 관련이 없는 무효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명의신탁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명의신탁의 경우는 무효이죠. 무효이니까 그것은 다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강행법규 위반이 103조 관계되죠. 예를 들어서 도박자금이라든가 또는요 첩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103조하고 관련된 무효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무효의 경우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 이것이 허위의 근저항권, 이거 당연히 우리가 유효인 경우는 여기를 따지지 않아. 유효인 법률행위를 103조의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는다고. 따지면 뭐 하겠어요, 그게요? 왜? 어차피 유효인데요. 알겠죠? 그런데 무효인데 그것이 103조하고 관련이 있느냐? 반환 청구를 못하고, 무효인데 그것이 103조하고 관련이 있는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반환 청구를 못하고, 103조 관계가 없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요, 통정 허위 표시는 103조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통정 허위 표시를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철회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뭐다?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라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허위의 근저권이니까 가장 근저권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하지만 103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 27번요. 27번 봐봐. 27번도 강제집행이네. 여기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 이렇게 돼 있죠? 다 똑같아. 여기요, 다 허위의 근저권 또는요 허위의 근저권 다 똑같아. 103조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택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면탈케 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몇 년 뒤에 남겨받게 됐다? 3년 후에 넘겨받기로. 봐봐, 양도소득세를 면탈케 할 목적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뭐죠? 양도소득세를 회피죠. 양도소득세 회피인데 몇 년 뒤에? 3년 뒤에 받기로 했죠.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강제집행 면탈은 103조하고 관련이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 관한 것이 이제 한 서너 개가 또 여기 뒤에 따로 올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봐, 양도소득세를 면탈. 이거 올해 나온 거, 간접평가사. 여기 양도소득세 회피, 여기 주택관리사, 양도소득세 회피, 세무사 시험,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 그래가지고 여기 법원행 경고시 다 똑같은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지금 몇 군데 나왔어요? 우리 시험하고 관계된 게 9군데인데 5군데에서 시험이 났다니까요. 알겠죠? 양도소득세 회피. 이해됐죠? 아까 강제표 면탈은 몇 군데 나왔어? 3군데. 여기는 5군데.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게 강제 집행 면탈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이것은 전부가 다 103조 위반으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103조 위반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잡아서 보면 되죠.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지문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다시 만들 때는 이 중에서 하나만 쓰겠지만 왜 이렇게 다 해놨냐? 이렇게 다 해놔야지, 아, 이게 시험이 많이 나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알겠죠? 그래서 다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자, 34번은요, 공과금이죠. 우리가 공과금이 뭐죠? 양도세 같은 거죠? 취득세. 양도세죠? 양도세. 이 공과금을 밀수인이 책임진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요. 공과금을 밀수인이 부책임진다? 이게 뭐예요? 이때 공과금이, 매도인이 책임질 공과금이 뭐예요? 양도세잖아요. 양도세 아니에요, 매도인?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보면 전부 다 똑같은 말이죠. 알았죠? 양도세를 매도인이 내야 되는데 자기는 회피한다, 이 말이죠. 누가 내라? 매수인 너가 낼래? 이렇게요.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왜요? 매수인은 이거라도 내고 자기가 사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이 물건을요. 그러니까 공과금을 매도인이 내야 되는데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겠다, 이 말이죠. 그것은
103조 특약은 사회 질서에 반함으로 103조 위반. 여기 잘못됐어요. 여기 반함으로 무효이다가 아니에요. 알겠죠? 무효이다, 유효이다. 맞아.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03조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게 원래는 맞는 질문이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요. 못 바꿨어. 알겠죠? 그래서 뭐한다? 유효이다. 유효이. 맞아.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이 34번 반하지 아니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36번은요. 수사기관에서 지금 봐. 항상 우리가요. 돈을 주는 건 안 되는데요. 돈이요. 여기 보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이죠? 괜찮아요. 알겠죠? 허위 진술이죠? 허위 진술이죠? 여기 뭐죠? 대가 지급하죠? 대가 지급하죠? 대가로 금전지죠? 돈을 지급하죠? 금원. 알죠? 대가를 지급하는 거. 이것은 무조건 다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그래서 지금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돈. 항상 여러분요, 봐요. 아까 지금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취하는 조건으로 돈 달라. 조건으로. 알죠? 그럼 여기도 허위 진술해주는 조건으로 뭘 달라? 돈 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같이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세무사, 변리사, 행정사. 이렇게요. 자, 비자금이죠? 노태우 비자금이요. 봐. 노태우 비자금은요, 이것은 103조 위반이에요. 노태우 비자금 자체는 103조.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시험에 나왔을 때 변리사 시험에 나왔거든요. 변리사 시험에서 이 뒷부분만 딱 잘라서 시험에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이 그냥 뒤에만 나왔는데 원칙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요, 노태우가 비자금을 걷는 거잖아요. 이것은 103조의 위반이지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것을 임치, 숨기기 위해서 은닉, 숨기기 위해서 임치, 맡기는 것, 그것은 103조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자금 자체는 103조 위반이에요.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맡기는 거죠.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이것도 두 가지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주지직하고 똑같아요. 주지직을요, 3억 주고 사죠?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 그런데 그 사람을요, 그 자리에 주지로 임명했죠. 임명? 그건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노태우가 비자금을 강제로 모금을 했어요. 무효예요. 103조 위반. 그런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은닉, 맡기는 거, 임치, 그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외 폐하권 근로자가 기교구 일정기간. 참 오랜만에 나왔죠? 일정기간. 그 다음에 여기 비교가 뭐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 하지 않는다? 이혼하지 않는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런 말이 있으면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기 때문에 무효. 일정 기간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위반이 아니다. 그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계약은 무효죠. 자, 이 무효는 어떻다? 이것은 절대적 무효이죠. 그러면 절대적 무효이니까요, 여기서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로 볼 수 없다. 42번은요, 법률행위 동기가, 항상 봐봐요. 동기가 반사회적이죠? 반사회적을 뭐란다?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뭐란다? 불법, 동기의 불법이라고 그래. 동기의 불법, 이렇게 얘기해. 알죠? 항상 그러면 불법이란, 민법 총칙에서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은 103조 위반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 동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 표시되거나 또는 알려져야 돼. 알려진, 이렇게.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돼요. 표시가 되거나 알려지면 돼. 알겠죠? 둘 중에 하나. 그러면은 동기의 불법으로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이렇게. 항상. 근데 여러분, 봐. 여기서 비교해야 될 게 뭐죠? 동기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하고요, 동기의 불법하고. 동기의 착오는요, 좀 있으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그런데 동기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는 뭐가 돼야 돼요? 이것은 표시되고
그것이 의사표시의 내용,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뭐가 돼? 인정이 돼야 돼. 표시되고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이 돼야 돼. 그런데 뭐 할 필요는 없어? 합의는 필요가 없어.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어. 그런데 동계 불법은요, 표시되거나 또는 알려지면 돼. 알려지면 돼. 동계 불법은. 그래서 이 동계 불법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동계 착오는 뭐가 된다? 동계 착오는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죠. 동기의 불법은 무효, 동기의 착오는 취소.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 43번은요.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행위 당시, 법률행위시 기준으로 해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시를 기준한 거 두 가지예요. 여기서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이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행위시.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온다? 이렇게 나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작물인 걸 알았다.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임을 알았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자, 44번. 첩관계, 부척관계의 종료죠. 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이 정지 조건 아니에요. 해제 조건하는 증여는 103조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한 게 또 해제 조건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 이것과 비슷한 해제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다? 약혼애물. 약혼애물의 수수. 약혼애물의 수수는 혼인불성립. 혼인불성립을 무슨 조건으로 한다?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효, 무효? 유효이다. 알겠죠? 이건 유효. 이건 유효. 이건 무효. 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무효. 그 다음에 여기 약혼애물이죠. 약혼할 때 약혼은 뭐죠? 예약이죠. 혼인은 뭐죠? 혼인은 본계약이죠. 약혼은 본계약을 하기 위해서 약혼애물을 받는 것인데 본계약을 안 한다잖아요. 그러면 약혼애물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돌려주니까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아버님이나 들이대면 김웅국 된다고 했죠. 자, 45번요.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 이건 뭐냐면 이거죠. 봐요. 이 갑이 있죠. 갑이 5억짜리 집이 있는데요. 을한테요 2억을 빌렸어요. 이 사람을 뭐라 한다? 도박 채권자라고 얘기하죠. 갑을 뭐라고 그래요? 도박 채무자죠. 자, 여기요. 이 도박 채권은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이죠. 이것은요 변제하에 안 해요. 변제 약정도 103조 위반이에요. 그래서 변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도박 채권자가요 돈을 빌려줬는데 갑은 돈을 갚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그런데요 을이요 가만히 있겠어요? 갑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갑이 어떻게 해요? 갑이 그러면 뭐라고 한다? 을한테 내 집을 내가 팔 수 있는 대리권,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 이 말이죠. 수여할 테니 너가 그러면 이 집 팔아서 5억 나오면 너가 2억 가져가고 나한테 3억 달라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을이요 정말로 병한테요 제3자죠. 선이죠. 제3자한테 얼마에 팔아요? 5억 주고 팔아가지고요 자기가 2억 가져가고요 3억을 줬다 이 말이죠. 이때 팔려고 말하겠냐? 이때요 도박 자금은 무효, 변제 약정 무효. 그 다음에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 수여하는 것은 유효. 도박 채권자가 제3자 선의, 반드시 선의가 돼. 선의의 제3자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5억 중에서 2억을 자기가 가져가고 2억은 갑한테 줬잖아요. 2억을 을이 도박 채권자가 5억 중에서 2억을 가져간 그것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다. 이렇게. 자,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 수여 유효. 제3자는 선인 경우 소유권 취득. 그 다음에 매매대금 중에서 2억을 가져가는 것은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 그러면 대리권 수여는 유효 이 말이죠. 그런데 누구한테 팔았다? 모르는 선의의 제3자. 제3자는 소유권을 뭐란다? 취득한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46건 도박에 쓸 것을 알면서 빌려준 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 도박자금이죠? 103조 위반. 돈을 갚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거 뭐한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저당권을 말소 청구하죠? 비교.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 이것은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말소 청구 안 돼. 완전한 권리, 소유권을, 도박자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면 그건 말소 청구해. 그런데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알겠죠?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기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이니까. 자, 불공정한 법령이죠? 자, 불공정 법령 보면 이 지금 4개가요, 4개가 다 증여예요, 증여. 알겠죠? 증여, 무상증여, 이렇게 다 똑같아. 알겠죠? 지금 여기 보면 법무사, 노무사, 간평사, 주택관리사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유상계약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요, 증여를 뭐라고 한다? 증여를 무상행위. 무상행위, 다른 말로 뭐다? 기부행위. 기부행위,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대가 관계없으니까 무상이죠. 그것은 104조 소정의 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증여계약이 반사회 질서적 조건이 결부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반사회 질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이라고 했죠. 증여가요, 불법 조건이 결부가 되면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될 수는 있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불공정성은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반사회 질서는 불법이라고 그랬죠? 불법 조건하고 같이 결부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103조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증여계약 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 없다.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으면 공정하다, 이 말이잖아요. 논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증여는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 똑같은 말인데요, 똑같은 말을 약간씩만 비틀어 놨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죠. 그럼 딱 보면요, 주택관리사가 제일 짧죠. 알겠죠?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글자 수의 제한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조금씩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는 거죠. 자, 51번. 우리가 불공정성, 우리가 뭘 봤냐면 법률행위, 103조 위반. 103조 위반은 뭐를 기준으로 본다 그랬죠? 대리 법률 행위시. 여기도 똑같아. 그 행위시를 한 때,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말은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이런 말이죠. 여기도 봐봐요.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똑같아. 법률 행위시 기준. 봐봐, 여기는요, 그 행위를 한 때를 기준. 그 행위가 뭐죠? 법률행위잖아.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행위가 법률행위를 한 때를 기준인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한번 속여보려고요. 알겠죠? 그 행위를 한 때. 보통 사람들은요, 법률행위라고 했는데 그 행위가 뭐지? 고민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요, 법률행위를 한 때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봐봐요. 똑같죠? 똑같아.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디를 기준으로?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한 것이 아니면, 알겠죠? 그 후, 사후에 그것은 뭐 누구는 큰 손실이 발생하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지. 그래도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무사니까 일단 길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법무사가 아니면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법률행위시를 기준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행위시 다 똑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경매는 뭐죠?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에요. 우리는요, 법률의 규정이고요. 잘 봐봐. 불공정한 법률행위잖아요.
법령에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거고, 이건 법률의 규정 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매의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없다, 이렇게. 자, 56번은요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가 이제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이죠.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그 다음에 궁박은 경제적, 심리적, 명예적 모든 것을 포함하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궁박은 경제적, 심리적 모든 것을 포함하고요.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궁박은 누구? 본인. 이렇게. 알겠죠? 특히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는 무경험이 뭐죠? 무경험이 뭐예요? 오케이.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죠. 거래 일반. 특정한 거래 영역,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이 아니고 일반,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알면 여기 있는 것은 전부가 다 끝난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죠. 궁박은 누구?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이렇게. 60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을 뭐하고서 알고, 인식이라고 그래. 인식. 이용하려는 의사, 이것을 폭리의사,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폭리행위의 악이, 이렇게 얘기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것이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안 돼. 그러니까요, 인식만 하면 안 돼. 인식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야 돼. 인식하고 이용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인식하고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 61번 불공정한 법령에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추인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추인 못하는 거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이죠. 자, 60번 불공정한 법령행위가 무효이죠. 여기 보면 추인. 63번도 여기 쪽 보면 추인, 여기도 추인, 이렇게 다 같아. 지금 여기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알겠죠? 다 나온 것이다.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해서 유효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추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다. 알겠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죠? 뭐는 된다? 전환은 인정된다. 무효행위 전환. 이거 우리 시험에는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왔죠.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딱 한 번 나오고요. 알겠죠? 왜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추인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건 누구나 다 아니까요.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시험은 수준이 조금 있으니까요. 알겠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안 나오는데요. 다른 시험은요, 쓸데없는 거죠. 가장 쉬운 게 가장 많이 나왔죠. 알겠죠? 수준이 낮다, 이 말이죠. 자요. 자, 66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죠. 반사실서 법률행위 될 수 있다. 알겠죠? 자, 이는 볼까요? 여기요.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요, 주관적인 요건이 있죠. 주관적인 요건이 있고요, 객관적 요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요, 우리 이제 103조 하고요, 104조잖아요. 그럼 103조는 뭐죠? 선량한 풍속이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죠. 그러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객관적 요건이에요.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그것은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불공정한 법령이 안 돼요. 아니, 103조 위반이에요. 그런데 104조는요, 주관적으로 궁박, 경솔, 무경험이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요,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4조의 경우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다 있어야 되고요. 103조는요, 주관적인 것은 없고 객관적인 것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문제 한번 여러분 아는 거 한번 볼게요. 103조가 104조가 어디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103조가 성립하기 쉬워요? 104조가 성립하기 쉬워요? 자, 그럼 봐봐. 자, 주관적인 요건이 없어. 주관적인 요건이 없다고 해봐. 없어. 그러면 103조, 104조 돼, 안 돼? 104조 돼, 안 돼? 안 되죠? 103조도 지금 아직 안 되죠? 자, 이번에 주관적인 요건 없는데
객관적인 요건만 있어. 객관적인 요건만. 그러면은 103조는 위반되죠? 104조 위반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더 위반되기 더 쉬워? 103조가 더 위반되기 쉽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그게 더 어렵잖아요. 하나만 갖추면 된다. 그게 더 쉽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104조는 103조에 뭐라고 그래? 오케이. 예시 규정이다. 이 말이 103조라고 하는 항아리 속에 104조도 들어있고 도박자금도 들어있고 첩도 들어있고 노태우 비자금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 중에서 하나가 104조다 이 말이죠. 103조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104조가 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따로 법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죠? 그것을 뭐란다? 예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104조는 성립하지 않아도 몇 조는 성립할 수 있어? 103조에는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시처럼요 급부와 반대급부가 이건요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왔죠. 현저하게 균형을 이뤘죠. 이것을 객관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공박, 경솔, 무경문이죠. 이것을 뭐란다? 주관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얘기했는데 아버지가요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자기 아들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아버지가 1억 원짜리 2천만 원 팔았어? 현재의 불균형에?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한테요 궁박하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말한다 객관적 요건이 있어도 주관적 요건이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계속 추정되지 아니한다. 똑같아. 여기도 봐 똑같아.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 경솔, 궁박, 무경험으로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둘 다 똑같아. 주택관리사, 공인노무사. 알겠죠? 둘 다 똑같고 이것도 우리 시험에도 자주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하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